겉만 번지르르하다는 소문 사실이었군요. 세계적인 디자이너 L의 한마디에 계약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황기찬의 손이 공중에서 굳었고 강세리는 숨이 멎은 듯 눈을 크게 떴죠. 단 1초 전까지만 해도 그는 YL그룹을 살릴 구원투수라며 으스대던 황기찬. 하지만 눈앞의 인물은 그를 비웃듯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미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강재인은 의미심장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황기찬과 강세리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대가 될 거라는 걸 단 세 사람만 알고 있었죠. 과연 디자이너 L은 황기찬과 강재인 중 누구의 손을 잡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DH홀딩스 눈치 볼 필요 없어. 황기찬이 강세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YL그룹 최고 투자사인 DH홀딩스가 최근까지 연이어 압박을 가해오자 그는 다른 길을 찾기로 결심했죠. 이미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 대표로 등록된 강세리가 있었기에 이번 거래의 전면에는 그녀를 세웠어요. 황기찬은 직접 계약 과정에 나서지 않고 강세리에게 전권을 맡기며 모든 실무와 대외 접촉을 맡겼죠. 중국 투자사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관시, 즉 뒷돈이 오갔고 그 규모는 결코 작지 않았어요. 하지만 황기찬은 자신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를 떠올리며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강세리는 중국 쪽 고위 인맥과의 만남마다 호화만찬을 열고 비밀리에 고급 시계와 명품 가방을 선물하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황기찬은 매번 보고를 받을 때마다 계약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짜릿함을 느꼈죠. 며칠 후 조건이 합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황기찬은 마지막 사인을 위해 두꺼운 계약서를 받았어요. 펜을 들고 첫 장을 넘기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걸로 DH홀딩스와 얽힌 끈을 완전히 끊는 거야. 사인을 마친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댔고 강세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계속 고개를 들었죠. 황기찬도 잠시 그 불안을 느꼈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이며 웃었어요. 그러나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죠. 이번에도 허세 부리시면 큰일 나요. 강미란이 팔짱을 끼고 황기찬을 곁눈질하며 말했어요. 중국 투자사와 계약을 마친 직후 황기찬은 이미 모든 승부가 끝난 듯 여유를 부렸죠. 하지만 강미란은 황기찬에게 진짜 YL그룹을 위해서라면 디자이너 L을 영입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황기찬을 또 다시 자극했어요. 황기찬은 속으로 이번에 디자이너 L만 영입하면 다음은 강미란 네 차례야.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도. 며칠 뒤 드디어 L의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황기찬은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강미란과 몇몇 임원들을 대동해 의기양양하게 현장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당혹스러운 광경을 마주했어요. 정작 디자이너 L은 보이지 않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비서가 대신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비서는 준비된 인사말과 형식적인 대화 몇 마디를 남기고 차 한 잔만 대접한 채 자리를 떠났어요. 순간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는 억지로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명 실망이 컸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황기찬이 기대한 만남이 단순한 형식적인 자리였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꼈죠. 강미라는 속으로 역시 네가 그렇지라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황기찬의 자존심은 살짝 금이 갔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디자이너 L을 잡겠다고 더 독하게 마음을 굳혔죠. 그의 집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요. 강재인이 매일함을 닫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황기찬이 디자이너 L을 접촉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강재인은 머릿속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꿨죠. YL그룹의 미래를 지키려면 그리고 아버지 강규철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에게 빚을 돌려주려면 무엇보다 디자이너 L이 황기찬과 계약하는 일은 절대 막아야 했어요. 강재인은 생각했어요. L이 간다면 DH홀딩스로 가야 해요. 아니면 나와 직접 손을 잡아야죠. 그녀는 밤새 업계 기사, 해외 시상 내역,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샅샅이 뒤지며 L의 흔적을 추적했어요.
수상 소감은 단 한 줄, 작품 설명은 결과로만 말하는 철저한 스타일이었죠. 정체를 감춘 이유, 우리 쪽에 설 여지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죠. 강재인은 조심스럽지만 또렷한 어조로 첫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강재인이에요. 당신의 작업을 존중합니다. 지금 YL그룹에 필요한 가치는 정직과 복원이에요.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지만 읽음 표시가 뜬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죠. 두 번째 메일에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넣었어요. 계약을 강요하지 않겠어요. 다만 YL의 실체를 보고 판단해주세요. 함께하든 거절하든 진실 위에서 결정해요. 잠시 뒤 짧은 회신이 도착했어요. 때가 되면 만나죠. 단 5글자였지만 그 말은 어떤 확답보다 명확했어요. 강재인은 곧바로 내부 문건과 회계 정리표, 프로젝트 리스크 분석을 메모 형태로 정리했어요. 황기찬이 허세를 부릴 틈을 없애려면 사실과 수치로만 설득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리고 세 번째 메일을 작성했어요. 원하시면 익명 보안 회의로 YL의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판단은 당신 몫이에요. 그 순간 강재인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판을 움직이는 쪽이 자신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김도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이너 L과 접촉을 시도해보라며 연락을 해두었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아요. 황기찬은 중국 투자사와 계약서를 주고받은 직후 기분 좋게 서류를 덮었어요. 관시, 즉 뒷돈까지 얹어 계약을 밀어붙인 터라 이번 판은 반드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죠. 이제 디자이너 L만 잡으면 끝이야. 그는 강세리에게도 은근히 자랑했어요. 당신 캐서린 이름 덕에 중국 투자사가 움직였어. 이번 투자 성사된 거 다 당신 몫이야. 강세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론 복잡했죠. 그 이름이 곧 자신의 목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뒤 드디어 디자이너 L이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황기찬은 강미란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에게 알리며 내가 결국 해냈죠? 라고 허세를 부렸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나타난 건 L이 아니라 지난번처럼 깔끔한 정장을 입은 비서였어요. 비서는 차를 내주며 L님께서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YL그룹과의 계약은 DH홀딩스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요. 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황기찬의 미소가 굳었죠. 이미 중국 투자사에 거액의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 물러나면 돈을 고스란히 잃는 상황이었어요. 이 판에서 물러나면 바보 되는 거야. 그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죠. 젠장 그 돈은 다시 만들 수 있어. 애를 잡는 게 답이죠. 갈등은 길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모든 걸 걸고 디자이너 L을 붙잡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훗날 더 큰 파국을 불러올 불씨가 되었죠. 이번엔 우리 차례네요. 김도윤은 DH홀딩스 실무진과 함께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차분히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수십 번 디자이너 L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정중한 거절뿐이었죠. 아무래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선 안 될 것 같아요. 기다리죠. 그러던 어느 날 믿기 힘든 연락이 도착했어요. L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김도윤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회의 일정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잡혀 있었죠. 그날 그는 정호성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고 검은 보디가드 2명이 먼저 들어왔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김도윤의 숨이 멎었어요. 도희야? 정호성의 눈도 커다랗게 휘둥그레졌죠.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김도희가 세계적인 디자이너 L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었어요. 짧은 웨이브 헤어에 세련된 드레스, 차가운 눈빛이 과거의 소녀를 완전히 지워버린 듯했죠. 오빠 오랜만이야. 그 한마디에 수많은 질문과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만 김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눈앞의 현실이 꿈인지 확인하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죠. 정호성 역시 손끝이 떨려왔지만 차마 다가서지 못했어요. 김도희의 시선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조금 늦었지? 그 말 속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복수의 의지가 서려 있었죠. 도희야, 내가 진짜 살아있었던 거야? 김도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정호성은 숨조차 멈춘 듯 굳어 있었어요. 김도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꺼냈죠. 그 사고 황기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날 구해준 건 강규철 회장의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이 주는 무게에 두 사람의 표정이 한층 굳어졌죠. 원래는 더 빨리 나타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황기찬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나도 한동안 회장님 라인과 연락이 끊겨 방황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YL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봤어요. 어느 날 집으로 온 비밀 계좌의 금고에서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걸 알았어요. 김도희의 시선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시간 동안 강 회장이 남겨준 지원으로 공부했고 운이 따라줘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L이 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렸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풀리자 계약서와 회계자료, 그리고 한 묶음의 문건이 드러났죠. 여기에 YL그룹 내 황기찬이 저지른 비리 자료들과 DH홀딩스를 손절하려던 황기찬의 계획이 있어요. 이미 중국 투자사랑 계약금을 주고 계약했는데 제가 DH홀딩스 없이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전부 날렸죠. 김도윤은 놀람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서류를 넘겼어요. 김도희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 한 방이면 충분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예요. 다들 준비됐죠? 오늘은 YL의 새 역사가 쓰이는 날이에요. 강밀한 상무의 말에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YL그룹 핵심 임원 전원이 모였고 세계적인 디자이너 L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었죠. 황기찬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는 오늘만큼은 반드시 승리자로 남겠다고 믿고 있었죠.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김도윤과 정호성이 들어섰어요. 두 사람의 등장만으로도 회의실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잠시 후 검은 슈트를 입은 보디가드 두 명이 묵직하게 걸음을 옮기며 자리를 가르더니 그 사이로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황기찬의 시선이 멈췄어요. 닮았다? 아니 설마. 하지만 그는 곧 억지 미소를 띠고 손을 내밀었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다니 영광이네요. 그러나 디자이너 L은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짧게 고개만 숙이고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의자에 앉았죠. 강미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를 감추려 했지만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걸 숨기지 못했어요. 임원진의 시선은 이미 L에게 쏠려 있었고 황기찬은 그 중심에서 미묘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L은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천천히 넘기더니 단호하게 말했죠. 계약서 봅시다. 그 짧은 한마디로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주도하던 자리가 이제는 L의 손 안에 들어가 있었죠. 심지어 그녀의 표정은 냉정했고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어요. 그 순간 황기찬은 알았죠. 이 판은 처음부터 자신이 주도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L은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다 손을 멈췄어요. 서류를 가볍게 탁 치며 황기찬을 향해 고개를 들었죠. 회장님, 회사가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괜찮으신가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황기찬은 입술을 한번 축이고 애써 웃음을 지었죠. 문제 없습니다. 우리 YL은 절대 엘림의 작업에 누가 되지 않게 전폭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하지만 L의 시선은 미동도 없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다시 덮고 자리에서 몸을 약간 뒤로 젖히며 물었죠. 정말 못 알아보시겠어요? 그 말에 임원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황기찬은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L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죠. 저 김도희예요. 그 한마디에 강미란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고 황기찬의 표정은 굳어돌처럼 변했어요. 김도윤은 숨을 고르며 동생을 바라봤고 정호성은 주먹을 꽉 쥐었죠. L은 마침내 펜을 들어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그 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바꿔버렸죠. 그 순간 이 자리가 단순한 계약 체결이 아니라 본격적인 심판의 시작이라는 걸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엘은 어떻게 강재인과 합심하여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천벌을 내릴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